오는 3일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리고 추념 기간을 맞아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오는 5일에는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도 시작됩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를 이따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오는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봉행됩니다. 오전 8시 40분 종교 의례를 시작으로 도립무용단의 진혼무 공연 등 식전 행사가 열리고 오전 10시부터는 제주 전 지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리며 헌화와 분향 등 본행사가 진행됩니다. 또 올해는 참배하지 못하는 유족들을 위해 온라인 추모관이 운영되고 고령의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수송버스가 운행합니다. 한편 올해 추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인사의 참여가 예상됩니다. 4.3 희생자 추념 기간을 맞아 제주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추념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추념식 전날인 2일 저녁에는 제주 아트센터에서 제주 4.3 전야제가 열려 4.3의 아픔을 뮤지컬과 춤, 노래로 표현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추념식 당일에는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 추모 공간이 마련되고 오는 6일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서울 추념식이 열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도내 사전투표소는 48곳으로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제주 MBC 등 도내 언론 4사가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 3차 여론조사가 오는 4일 발표됩니다. 지난 2차 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선거운동 시작과 토론회 이후 변화된 민심에 관심이 쏠립니다. 제96회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오는 2일 제주에서 열립니다. 오후 3시부터 제주시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는 시도교육감 16명이 참석해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 운동도 점점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휴일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곳이면 후보들이 찾아가 유권자와 일일이 악수하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대정 5일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장사하는 상인들, 장보러 온 시민들과 만나 현 정부 때문에 민생 경제가 파탄났다며 야당 후보인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경제는 엉망이 되고 민생은 피폐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그동안의 싸움,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서귀포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위성곤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경험과 능력을 갖춘 힘 있는 삼선 의원으로서 서귀포시의 지역 응급 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낙후되어진 의료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응급의료 체계를 새롭게 개혁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민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봄꽃 축제가 열린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20년 넘게 민주당이 지역 국회의원을 독차지하면서 서귀포시가 발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했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의료도 어렵고 공항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갈등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치 교체를 통해서야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정치 교체를 통해서 서귀포에 새로운 서귀포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철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여당 의원으로서 제주 제2공항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을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공항공사를 제주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해서 얻어지는 운영 수익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와 그다음에 미래의 성장 동력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중과 서기고를 졸업한 선 후배로서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위성곤 고기철 후보. 제주 지역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귀포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두 후보의 선거운동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우리 지역의 인구 소멸과 학령 인구 감소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마을을 찾으며 인구도 늘고 활기를 띠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배연환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삼척시 가곡면 산골에 자리 잡은 한 초등학교. 교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오리고 붙이고 그리는 활동이 한창입니다. 쉬는 시간에는 함께 운동장에 나가 공을 차고 그네도 타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교생이 9명뿐이었던 삼척 오저 초등학교는 올해 전교생이 20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강원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으로 모두 6가구, 학생 11명이 전학을 왔기 때문입니다. 학생을 늘리려는 교육청이 유학생 체류비와 학교 운영비를 지원했고 학부모들은 도시 생활에 지친 아이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학을 결정한 겁니다. 거기에서는 운동장에 못 나가가지고 축구랑 인라인을 못 했는데 여기에서는 운동장에 나가도 돼가지고 축구랑 인라인을 할 수 있어요. 서울에서는 아파트 생활을 하다가 저희는 아들만 둘인데 항상 늘 하던 말이 뛰지 말아라. 항상 자제를 시켰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이들 근육통이 올 정도로 뛰어다녀가지고 체류비는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가구당 학생 1명에게 매월 60만 원을 지원하며 두 아이 이상이 다닐 경우 1명당 20만 원씩 늘려주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 수도권 유학생과 가족들이 찾아오면서 학교와 마을 모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시골 학교 전학 프로그램으로 마을에도 아이들 소리가 더욱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유학을 오니까 애들이 뛰어노는 마을로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뭐 생동감 넘치는 마을로 이제 변화가 될까나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마을 주민들은 대만족입니다. 교육청은 양질의 수업을 위해 학교 운영비 2천만 원을 추가 지원해 다양한 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유학 프로그램으로 삼척 오저초를 포함해 정선 화동초, 양양 한남초, 춘천 송화초 등 17개 학교가 134명의 수도권 유학생을 받았습니다. 한편 삼척시는 최대 1년까지인 유학생 체류 기간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대전의 온천 관광을 대표하는 유성 호텔이 이달 말 문을 닫습니다. 개장한 지 109년이나 됐는데 온천 관광이 쇠락하자 결국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유성을 대표하는 호텔들이 줄줄이 폐업하면서 주변 상권도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5년 첫 영업을 시작해 무려 10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전 유성호텔. 190개 객실과 온천탕 등을 갖춘 대전 온천 관광의 구심점입니다. 1994년 유성이 온천 관광 특구로 지정된 뒤 전국적인 명소가 됐지만 지속적인 온천 여행객 감소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왔습니다. 결국 오는 31일 100년 넘는 역사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좀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억이 참 사라진다는 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게 좀 아쉽고요. 호텔이 문을 닫으면서 직원 60여 명도 일자리를 잃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유성 지역 주변 상권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의 리베라, 아드리아 호텔이 이미 폐업한 상황에서 유성 호텔까지 문을 닫으면 안 그래도 줄어든 유동 인구가 더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안 오지. 호텔 문 닫는데 뭐로 와. 대중탕이 있어. 뭐가 있어. 호텔 측이 공식적인 인터뷰를 거부한 가운데 대전 유성구는 해당 부지에 오는 2028년까지 24층 규모의 새로운 관광 호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들어설 거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네, 4월의 첫날인 오늘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의 아침 기온 10.3도로 시작했는데요. 낮 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이 평년보다 6도가량 높아서 당분간 포근하겠고요. 하늘이 맑아서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레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 남부 중산간에도 1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는 30에서 8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비가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화창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부와 남부 지역 12도, 동부 지역 7도, 성판악 1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봄볕이 내리쬐면서 오늘 북부와 동부 지역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18도, 한라산 성판악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가운데 낮 기온 19도까지 오르겠고요. 바다의 물결이 잔잔해서 오늘 항해하거나 조업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4.3 추념식이 열리는 수요일에는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목요일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시 삼양동 화력발전소 부지에 신규 LNG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환경 영향 평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한국중부발전이 삼양동 화력발전소 내 2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50메가와트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환경 영향 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고시하고 오는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중부발전이 건설하는 LNG 발전소는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에 도입되는 신규 LNG 발전소 2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한편 또 다른 신규 LNG 발전소 한 곳은 동서발전이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하는데 멸종 위기식물 군락지가 발견돼 환경단체에서 건설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21회 제주 MBC 국제평화마라톤 대회가 제주시 한림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림에서 곽지해수욕장까지 해안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10km와 하프코스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누어 펼쳐졌습니다. 하프코스 개인전에서는 남자부의 오준영 선수가 1시간 15분 52초, 여자부의 이가연 선수가 1시간 27분 57초로 각각 1위를 차지했고 단체전에서는 서귀포 마라톤 클럽이 우승했습니다. 제주시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등 올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3,398곳을 전수조사합니다. 제주시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과세 대장을 정비하고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곳은 감액 처리할 계획입니다. 천주교 제주교구 문창우 비오주교는 2024년 부활절을 맞아 사목서한을 통해 9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이후 우리 사회가 갈등을 성숙하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창우 주교는 총선 결과에 따라 지지자를 비롯해 우리 사회에 아물지 않는 감정의 골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이런 충돌과 갈등 속에서도 항상 화해와 상생의 길을 찾고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230곳이 확정됐습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제주도 내 투표소 230곳이 모두 1층에 있거나 승강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됐고 세대마다 배달되는 투표 안내문에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을 발송하고 거소투표 신고자 1,300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습니다. 유권자는 선거 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과 공약, 재산, 병역 사항, 세금 납부와 체납 사항, 전과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